없을 것 같지만 새로운 정진수 의장도 우리가 만나게 됐죠. 김성철 배우의 연기도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뮤지컬 스타시잖아요. 그래서 특유의 그 몸 쓰는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이 장르물과 굉장히 잘 만난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특히 김현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오늘 꼭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페르소나가 되셔서 혹시 정의도 보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지옥 시즌 1 외에? 그래도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정의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이제 점점 액션 스타가 되어가고 계시죠.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민혜진이라는 인물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른 이제 배우분들 그리고 오늘 감독님, 작가님까지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는데요. 게스트분들 이제 오셨을까요? 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또 앞에서 잠깐 야외 무대에서 김신욱 배우님도 제가 좀 보다 왔거든요. 전란으로 또 영화제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막작이라 보셨을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전란이라는 영화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범동이라는 엄청 그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 그 의병단원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말하자면 그 대조적인 이미지로 본다면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옥 시즌2와 전란에서의 김신록 배우가 같은 해의 영화제에서 가장 대조적인 캐릭터를 보여준 배우 같은 타이틀도 얻을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소리 배우도 특별 출연인 듯 또 신스틸러인 듯 등장하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체 없이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소리 배우님, 이선서 배우님, 김신록 배우님, 김성철 배우님, 그리고 김영하 배우님 모시고요. 최규석 작가님과 연상호 감독님까지 모시겠습니다. 다들 편하신 분들은 탁탁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최초 공개된 지옥 시즌2 객석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배우분들도 이렇게 이제 대면으로 관객 만나는 경험 소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히 소개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 시즌2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옥 만화 원작하고요. 시나리오 참여한 만화가치 유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민혜진 역의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진수 김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자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세영 역할 맡은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경의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오늘 좀 띄우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감독님, 작가님 또 게스트분들 오시기 전에 속편을 잘 만드는 일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먼저 관객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지옥 시즌2는 시즌1의 세계관을 굉장히 충실히 이어받으면서도 시각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심화하고 확장한 시리즈로서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의 좀 오랜 협업의 그 공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시즌 2에서 좀 새롭게 보이는 어떤 공간들이랄지 좀 시각적으로 또 시즌 2에 기대하게 되는 어떤 비주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화면을 생각하실 때 시즌 2에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이미지나 좀 주안점을 둔 시각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여기 1, 2, 3편 할 때는 오프닝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 지옥이라고 하는 시즌 1에서는 사실은 지옥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즌 2에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좀 궁금해
사람이 나오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은 확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 지옥이라고 하는 컨셉 내에서 사실은 또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들 지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미지와 정신적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야기로서 그런 거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석 작가님 이제 연상호 감독님과 오래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 이 웹툰을 창작하고 또 시리즈 대본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같은 IP로 다른 매체를 작업하는 경험, 이제 시즌 2까지 좀 마치시고 나니까 작가님께 이 색다른 경험 좀 어떤 의미로 남나요? 뭐 보통은 이제 웹툰 작가가 만화를 하고 나면은 그 어디 회사에서 찾아와서 이거 팔아라 해가지고 알았어 이제는 영상물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보셔라 가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끝이 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연상호 감독이 이제 영상화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웹툰을 하기로 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다른 작업을 하는 거와 뭐 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하고 그냥 친구하고 자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가장 좋은 일이었고요. 두 분이 진짜 돈독한 친구가 되셨군요. 이 작업하기 전에는 네. 친한 친구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사이였는데 이 작업한 뒤로는 1년에 한 3번 정도 보는 사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았습니다. 네, 성인 돼서 1년에 3번 보면 절친한 친구라 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혼자 할 때보다는 어쨌든 또 둘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아이디어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종류의 재미 이런 것들 네.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배우님은요, 이 시즌 2에서의 첫 등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즌 1이 있었고 또 시즌 2, 지옥 시즌 2 있었고 사실 그 사이에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한 정이라는 작품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2에서 딱 이 민변이 등장할 때 이 더 발전한 어떤 액션 스타로서의 풍모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배우님? 이제 이 진경사 부녀를 구하러 오면서 굉장히 멋진 액션 딱 선보이시는데 시즌 2에서의 등장 장면 어떻게 좀 준비하셨고 이번 시즌에서 액션을 대하는 배우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어떤 실질적인 고충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지옥 1에서 처음으로 액션을 제대로 도전을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별 생각은 없이 그냥 일단 연습 많이 하고 시키는 대로 훈련 열심히 하고 뭐 큰 사고 없이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워낙에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믿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이 끝나 이제 2에서도 액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좀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몸을 쓰는 액션이지만 어쨌든 그 8년의 시간이나 그 캐릭터의 감정도 액션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억척이나 처절함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듯한 그 지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에는 이제 부활자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우리의 그 두 부활자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옥이라는 시즌 드라마에서 이제 시즌 1에서부터 활약하셨던 김신록 배우님 그리고 시즌 2에서 새롭게 등장한 김성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시연과 고지 나아가 부활까지
몸소 보여주는 어떤 캐릭터들로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컨셉을 관객이 믿도록 체감하도록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지옥을 겪다가 돌아왔을지, 이들이 겪는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혼란, 부적응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셔야 했을 텐데 두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좀 이입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들을 하셨었는지 지옥에 관한, 그리고 혹시 그 지옥에 관해서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된 이 작중의 대사나 설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을지 두 분께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대본을 봤을 때 이제 꽤나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어떤 지옥들의 모습이 대본에도 잘 그려져 있었고, 근데 이게 어찌됐건 시연을 당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지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해봤고, 물론 그 시간과 이 시간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평소에 원래 상상을 많이 해서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이런 상상들 많이 해보는데 저희가 표현한 이 지옥도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지옥이겠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정신적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 같고, 영상으로도 그 트라우마가 정말 남길 정도로 되게 저도 보면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촬영을 할 때에는 뭐 너무 많은 효과들이나 뭐 혹은 감독님께서 먼저 영상 어떻게 작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스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막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좀 갇혀있는 박정자가 더 힘들었을 법합니다. 어떠셨어요, 임신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본에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지옥이 무엇이다라고 또 진술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끝없는 그리움, 그리고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런 느낌,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이 인물이 부활했다고 해서 뭐 해탈한 예언자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그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사실은 어떤 경험했던 과거를 향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닿고 싶은 미래를 향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닿으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욕망이자 열망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깨달아 버렸거나 이미 주저앉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gat혀 있지만 이 사람이 끝없이 자기에게 막 엄습해오는 어떤 이미지들이나 기억들 혹은 미래를 향한 희망들,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환각처럼 만나내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느끼는 절망 같은 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박정자에게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어떤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인 체험, 그리고 또 몸적인 체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어떤 돌아온 선지자 같은 느낌으로 보이길 원치 않으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 가는 날카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임성재 배우님은 제가 여태 임성재 배우님 본 중에 이제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3화에서야 드디어 드러나는 문근영 배우님과의 관계가 이제 멜로드라마틱한 임성재 배우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발견하는 재미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가 등장할 때 보레난 흉터가 관객분들 아마 눈여겨 보셨을 거예요. 저기에 어떤 이 사람의 그 어떤 전사가 숨겨진 이제 비밀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셨을 텐데 그게 3화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일반 관객들이 좀 이입하기 좋은 캐릭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좀 보편의 사람들이 이 디스토피아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이 세계에 뛰어들 거니까 이런 고민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캐릭터에 좀 어떤 고민을 갖고 접근을 하셨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인생의 첫 멜로를 선물해준 연성 감독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옥사자가 와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관 속에서. 아내에 대한 무엇도 있겠지만은 저도 한 개인으로서 도대체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딱 대변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계속해서 찾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작품 속에서 정진수를 최초로 목격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동행을 하게 되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소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실없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이수경이라는 캐릭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목을 축이는 그 제스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각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부터 중요했던 설정인지 혹시 배우님께서 캐릭터에 첨가한 어떤 좀 재밌는 디테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등산복과 텀블러는 감독님이 제시했고요. 이유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던져두고 그랬으면 좋겠다.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입장이셔서 네, 그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산복과 텀블러를 애용하는 사람이라는 설정이 이 캐릭터를 빌딩할 때 그래도 어떤 단서를 주기는 했을 것 같고요.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같은 넷플릭스 작품인 퀸메이커에서의 역할하고 좀 나란히 보게 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퀸메이커의 그 문소리 배우님께서 연기한 캐릭터가 굉장히 뜨거운 불도저라면 인권운동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시작한 그런 뜨거운 불도저라면 이 지옥 시즌2에서는 아주 냉철한 전략가, 그 차가운 불도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질리해와 또 화살촉이 싸우는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 같기도 해서 이 캐릭터의 등장 자체가 좀 많은 의미를 또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제 문소리 배우님 이 작품에 초대하실 때 약간 좀 특별 출연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당신이 필요하다 하시던지요? 특별 출연이라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고 나서는 특별 출연 아니고 그냥 출연이라고 말을 바꾸셔가지고 그거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분량이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적었거든요.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더 찍은 것도 아니고 커트를 2번 넣은 것도 아닌데 그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네 알았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저를 왜 캐스팅 인연이죠. 사람이 작품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건.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인연을 조금 거부하려고 도망다녔었는데 연상호 감독님이 굉장히 마력을 발휘하셔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수락을 했고 어려웠어요. 이 이야기가 그 감독님이 제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조리 있게 1부터 10까지 다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저는 이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를 제가 다 이해해야 이 인물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이 전체 세계관과 이 이야기를 감독님이 왜 하며 이 세상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옥은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이 저한테 이해가 돼야 이 인물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모더레이터 분도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방금 복도에서 김실록 배우도 저한테 언니는 이수경을 연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시스템을 연기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제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조금 처음에는 특별 출연이 이렇게까지 작품 전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빌런인데 결국은 그 시스템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빌런이죠. 그런데 전혀 자신이 빌런인 줄 모르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은은하고 묘한 빌런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쁜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는 마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네, 은은한 빌런이라 무서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제 객석에서 직접 질문 주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마이크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직접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계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분이 이쪽 편에 까만색 티셔츠 입고 계신 분이요. 네, 손 한번 좀 들어주고 계실게요.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작품 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김성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첫 1화에서 시작씬 자체가 인상이 되게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관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박정자 역할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옥을 뭐 그리움이나 절망으로 단어로 표현한 것처럼, 혹시 김성철 배우님도 그 부분 1화 첫 부분을 연기를 하실 때 혹시 구체적으로 상상한 이미지라든지 그런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감독님과 상의된 얘기는 아니라서 저의 개인적인, 굳이 단어를 따지면 저는 공포와 고통인 것 같고요. 이미지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미 감독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고 현장에서도 그게 너무 구체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옥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무엇인가를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정진수가 지금 처해지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더 열 수 있게끔 끊임없는 공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연상호 감독님께서 워낙에 이제 CG 사용이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넷플릭스 뭐 기생수 같은 작품도 어떻게 배우들이 그 크리처들을 좀 시각적으로 잘 상상하면서 연기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마침 이제 오늘 김성철 배우님이 그 부분 짚어주셔서 영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더 양질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비주얼을 미리 제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프로덕션 단계에서 감독님께서 이 CG 면에서 좀 신경 쓴 부분, 배우와의 그 호흡 면에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중요한 장면들은 어떤 중요한 예를 들면은 뭐 액션 같은 경우에 이제 민혜진의 첫 등장 액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하기 힘든 앵글들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프리비주얼이 필요하죠. 프리비주얼이 필요하고 뭐 아직은 이제 못 보셨겠지만은 또 6화에 나오는 민혜진의 액션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또 다른 질감이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사실은 프리비주얼이 필요가 없어야 됐어요. 좀 뭔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오히려 그런 데는 좀 이미지 자료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김현주 배우님이 느끼는 거를 그냥 몸으로 표현하기 좀 바랬던 것 같고, 씬마다 좀 필요한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6화에 또 엄청난 액션씬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른 분 질문 받을게요. 가운데 쪽에서도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네, 안경 착용하고 계신 분. 네. 우선 지옥2를 보기 위해서 어제 지옥1을 정주행하고 왔는데 정말 감명 깊게 잘 봤고요. 저는 연상호 감독님과 김성철 배우님 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선 감독님의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연출 되게 감명 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즌 1과 시즌 2의 괴물 CG가 변화된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김성철 배우님 그 지옥에 갔을 때 나왔던 약간 화염 괴물 같은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김성철 배우님은 연기 정말 감명 깊었는데 혹시 아까 너무 떨려. 그 지옥에서 돌아온 와중에도 엄청 빠른 대처와 화술로 저 분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역할을, 정진수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인물, 이 캐릭터를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일단 뭐 지옥사자 같은 경우는 저기 원래 시즌 1 때는 저기 또 원래 웹툰에 그려졌던 지옥사자를 좀 충실히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좀 한계 때문에 절충안이 있었고, 디자인이 바뀐 건 사실은 그 CG 작업을 하는 회사가 바뀐 게 제일 큽니다. 회사가 바뀌었어요. 전에 작업했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망해서 없어져서 다른 회사에다 했더니 구직도 그거를 다르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아니 그 옷셋이 있는데 굳이 그걸 또 돈 들여서 할 거냐 했더니 장인의 회사는 또 따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좀 웹툰에 좀 더 맞게 좀 하자라고 했고, 그 제가 원래 웹툰에서는 사실은 그 지옥사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양이 다 좀 개별적으로 좀 달라요. 왜냐면은 같은 지옥사자가 아니라 다 다른 개체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웹툰에서도 그렇고 지옥 시즌 1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그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애들인 줄 알아서. 근데 시즌 2에서는 뭐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모티브이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후반부에 나와서 좀 다르게 좀 디자인을 하는, 개별적으로 다른 애들을 좀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더 모양을 더 다르게 좀 했던 것 같고, 그 불은 사실은 원래는 그 시즌 1의 가마 공장에 불에 타는 거죠. 이제 불에 타는 거를 좀 이제 불에 타는 이미지를 좀 지옥에 있는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해서 나왔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성철 배우님, 네, 김성철 배우님 그 사람이 많으니까 네. 한 마디씩 하면 이렇게 부활 후에 이제 천세형 만난 순간의 어떤 표현의 방점 간단히 말씀 주실까요? 저희 너무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황이어가지고. 뭐 저는 우선 원작이 있으면 원작에 충실하는 편이기 때문에 최규석 작가님과 연상원 님의 지옥, 그리고 지옥 시즌 2 부활작, 그 웹툰 혹은 만화를 쭉 봤고, 거기에 나오는 뭐 표정들이나 어떤 뭐 말투가 제가 뭐 들린 건 아니지만 보여졌을 때 아 이런 말투 쓰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원작작이시기 때문에 또 감독님한테 여쭤보면서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이제 끝인사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소리 배우님부터 역순으로 네, 부산에서 관객 만나신 소감과 끝인사 남겨주실게요. 괜찮으시죠, 문소리 배우님? 네, 뭐 지옥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화들 부산에서 많이 즐기셨으면 시리즈들, 영화들, 네, 작품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보신 만큼 이런 얘기 제가 다 할게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지옥뿐만 아니라 진짜 저희 부산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쭉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2에 이렇게 관심 갖고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뒷부분 더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나중에 오픈됐을 때 6부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픈까지 거의 3주가 남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 3주 동안 1, 2, 3부에 대한 좋은 소문들 많이 내주시고 부산에 오신 김에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반만 보여드렸잖아요. 좀 재밌게 볼만하니까 끝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뒤에도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이렇게 속편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지옥 1을 너무 여러분이 사랑해주시고 또 2를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뒷부분이 확실히 더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드라마 이제 보시고 그 여운을 그대로 이어서 네이버 웹툰에 가서 이제 만화도 보시고 하면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4, 5, 6부가 이제 남았는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하자면은 권소리 선배님부터 얘기하면 이수경은 훨씬 여기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악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천세영은 신의 의도를 알아내고요. 그다음에 박정자의 능력은 아직 이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정진수는 이제부터 진짜 교주로서의 역할과 카리스마를 이제 4부부터 뽐내기 시작하고 민혜진은 이제 매 화마다 이제 액션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 2는 네이버 웹툰 지옥과 엔딩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제가 너무 좋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렇게 지옥 시즌2 준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영화로운 시간 보내시고요. 게스트 퇴장 원활히 이루어진 뒤에 퇴장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